자,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할당, 이제 동적 할당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우리가 동적 할당은 필요할 때 메모리를 가져다 사용한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동적 할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멀록이란 걸 사용해야 돼요. 에멀록이란 뭐 기능, 그렇죠? 기능을 사용할 건데, 그러니까 얘도 규칙이 있겠죠? 뭐 규칙? 혹은 뭐 문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잘 따라와 줘야 된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문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제가 위에 보면은 stdio.h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밑에 stdlib.h를 이렇게 헤더를 인클루드 시켜줘야 됩니다. 에멀록이 여기 안에 있어요. stdlib.h 이 헤더 안에 있기 때문에 에멀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lib.h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에멀록은 일단 어떻게 사용하냐? 간단하게 제가 정수를 통해서 에모를 해볼게요. 에멀록을 정수 동적 할당을 해볼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int i 해서 뭐 그냥 지역 변수 선언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쉽게 배우기 위해서 먼저 정수를 동적 할당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int asterisk p 해서, 참고로 현재 int 제가 asterisk p 했는데 얘는 어디에 있죠? 스택 메모리에 있죠? 자,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생각하면서 변수를 선언하면 좋다고 설명드렸어요. 지역 변수죠? 이 포인터 변수는. 그래서 스택 메모리에 있고 는 int 하고 아스트리스크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에멀록 하고 또 가로치고 사이즈 오브 인티저.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포인터 변수 p가 누굴 가리켜요? 에멀록 한 뭐를? 이 인티저. 현재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티저가 몇 바이트인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사이즈 오브를 사용하면 되죠? 인티저 하고 빌드에서 실행을 하면은, 자, 현재 저는 인티저가 4바이트입니다. 즉 에멀록하고 사이즈 오브 인트 하면은 4바이트의 메모리를 어디요? 힙 영역에 할당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 할당된 메모리가 다른 거죠. 아스트리스크 p는 스택 메모리에 있고, 그 스택 메모리에 있는 p라는, 그쵸?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한다고 설명드렸고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p가 스택 메모리에 있는 p라는, 그쵸? 포인터 변수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힙 메모리에 있는 여기 인티저로 할당한 그 크기만큼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4바이트 힙 영역에 있는 4바이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4바이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에멀록하고 제가 사이즈 오브 인트라고 있잖아요. 에멀록하고 가로친 다음에 여기는 크기를 넣어줘야 돼요. 일단 이것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기, 그리고 앞에 가로는 자료형. 이거를 주석 처리해서 위에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int asterisk 하고 사이즈 에멀록하고 사이즈 오브 인티저.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게 문법이에요. 에멀록 사용하는 방법인데, 앞에 자료형 그리고 뒤에 에멀록하고 크기, 여기에 인티저만큼 하고 싶다, 이렇게 숫자 4를 넣어도 됩니다. 네, 아스테리스크 p는 5 하면은 p에 어떻게 보면 값을, 그렇죠? 여기 힙 영역에 값을 5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값을 출력할 때는 \n 하고 아스테리스크를 넣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실행하면 5가 나오죠. 이걸 이제 배열처럼 사용한다. 즉 흰 메모리 연속적으로 5개를 인티저 5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설명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메모리가 그쵸? 4, 5, 20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흰 영역에 폼을 써서 i는 0, i는 이거를 이제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개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p의 i번째에다가 i를 넣는다.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출력을 간단하게 한다면 그렇죠? p의 i번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배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음에 굳이 뭐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적 할당은 에몰록 쓸 때 이렇게 하고 이런 형식, 이런 규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하면은 0, 1, 2, 3, 4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에몰록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만큼 그리고 앞에는 자료형. 보통 에몰록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구조체로 해볼게요. 타입 def로 해서 struct person. 그래서 person으로 할 거예요. 가능하면 here son. 그래서 캐릭터 name 20바이트 int age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person의 아스테리스크 new 언더바 person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자료형이 뭐예요? person이죠. 그렇죠? 그 자료형에서 에멀록 사이즈만큼 사이즈 오브 person. 자, 이렇게 하면은 그쵸? person의 크기만큼 흰 메모리 영역에 할당이 되는 거죠. 메모리가 그거를 new person. 이 new person은 여기에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new person은 스택 영역에 있어요. 그 new person이 어떻게 해요? 흰 영역에 있는 방금 한 에몰록 사이즈 오브 person 이 할당한 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new person이 내가 에몰록해서 할당한 그 메모리의 값을 그쵸? 바꿀 권한을 가지고 값을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new person이 null이면 if 메모리 할당 실패. 에몰록 할당하고 null이면은 할당 실패. 그러니까 이 예외 코드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eturn 1 해주고 자, 이 예외 처리를 넣어주시고 입력을 받을게요. 먼저 이름부터 이름 입력하고 getS로 바꿀게요. getS new person이 가리키고 있는 현재 new person이 지금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터 변수 흰 메모리에 있는 에몰록 동적 할당된 지금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 person의 멤버 뭐가 있죠? name과 age 있죠? 우린 입력이니 그 이름이니까 name 뭐 주소는 굳이 넣을 필요 없겠죠? 배열 자체가 주소 그쵸? 배열 이름 자체 주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rintf 나이 입력 scanf 언더바 s 하고 %d 한 다음에 뭐죠? 얘는 주소를 넣어야겠죠? 누구? new person이 가리키고 있는 그쵸? 가리키고 있는 무엇에 무엇? 동적 할당된 그쵸? 걔가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new person이 동적 할당된 그쵸? person의 메모리 그래서 흰 영역에 있는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ge 결과물 출력하죠. 입력한 이름은 %s \n 해주고
얘는 어디예요? new person이 가리키고 있는, 그쵸?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힘 영역에 있는, 그쵸? 아까 할당한 그걸 가리키고 있죠? 이름. 입력한 나이는 %d /n 누구? new person이 가리키고 있는, 그쵸? new person은 스택 메모리 있고 에멀록한 거는 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스택 영역에 있는 new person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에멀록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 메모리 그 개체 그거에 나이니까 age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실행해서 이름 입력. 이름은 철수. 나이는 13살. 그래서 입력한 이름은 철수, 입력한 나이는 13.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동적 할당할 때 포인터의 개념과 메모리 구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동적 할당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 영상이 있으니까요. 가능한 거 보고 이거 연습해 보시고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고 동적 할당하고서 이게 끝이 아니라 동적 할당은 힘 영역에 그쵸 메모리 잡혀 있죠. 얘를 꼭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 그래서 fre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메모리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해제는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여기서 new person. 왜? 지금 제가 new person이 누구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그 힘 영역에 있는, 그렇죠? 그걸 가리키고 있죠? 대신에 아스테리스크 안 붙이고 이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하면은 힘 영역에 있는 우리가 에멀록한, 그죠? 에멀록한 메모리가 해제되는, 프리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제가 프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죠. 뭐 이름 길동 나이 14살 했을 때, 그렇죠? 해제를 했기 때문에 프리하고, 처음에 이제 프리하기 전에는 나오죠. 근데 프리하니까 값이 되게, 그렇죠? 이상한 값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동적 할당은 이 정도예요. 동적 할당 규칙은 메모리를 이제 할당할 때 에멀록 어떻게 사용하냐, 그렇죠? 앞에는 자료형, 뒤에는 크기,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제를 하는 부분, 꼭 해제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해제해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해제를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규칙을. 네.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동적 할당을 왜 사용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사용? 자, 왜 사용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로는 유야는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흰 메모리 안에서 그냥 내가 이거 쓰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해제해서 메모리 또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에멀록 쓰고 프리 쓰고 에멀록 쓰고 프리 쓰고, 뭐 C 언어는 C++는 아마 new일 거예요. new 하고 뭐 프리 대신에 delete였던 것 같은데, 그쵸? new delete 하면서 메모리 관리를 유연하게 굉장히 할 수 있다. 배열은 우리가 사용을 딱 크기를 정하고 하잖아요, 그쵸? 배열은 크기를 정하고 사용. 하지만 동적 할당은 크기가 변할 수 있다. 왜냐면 배열을 예를 들면 200 쓰는데 200이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200보다 훨씬 덜 쓸 수도 있고. 하지만 동적 메모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쵸? 좀 컴팩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낭비를 줄이는 거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동적 할당했을 때 이제 보통 메모리가 명시적으로 해제할 때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프리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함수가 종료된 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죠. 이제 전역 변수, 정적 변수 하면서 데이터 영역에 뭐 저 할당이 되고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 혹은 다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연결 리스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틀이라든가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래서 그거를 구현할 때 동적 할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동적 할당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게임 개발이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나 동적 할당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C++ 공부하실 분들도 C 언어 동적 할당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C++ 넘어가면 조금 단순하게 나오긴 해요. 네. new 해서 딜리트 하면서 에몰로그 이렇게 쓰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자, 그래서 동적 할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넣는다 그러면은 곱하기 3 하면 3명의, 그쵸? 3명의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하고 3명의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또 출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몰록 쓰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동적 할당에 대해서 에몰록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습 충분히 많이 해보시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더블 포인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포인터는 알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세요. 그냥 포인터 같은 경우는 제 전에 이제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쉽게 설명했어요. 그거 이해하시고 보면은 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블 포인터 이제 많이 어렵다 뭐하다 하는데 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더블 포인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일반 포인터부터 해보죠. 네, 기본 포인터 처음 배웠던 거. 아스크 PI에다가 PI는 처음에 너를 하고 PI는 I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PI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스테리스크 PI에다가 300, 그쵸? 그래서 여기서 %d 하고 역슬래시 n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I를 출력하면은 300이 나오겠죠? 네, 300이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일반 포인터예요. 우리가 직접까지 배웠던 포인터. 근데 더블 포인터는 뭐냐면은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트 아스테리스크 2개의 PPI로 해줄게요. 그리고 널로 초기화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널로 잘 초기화 안 했는데 가능하면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는 초기화를 이제 널로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얘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로 저장하면 돼요. 그냥 그걸 규칙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pp의 i는 pi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PI는 지금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PI를 가리키고 있고 PI는 현재 I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PPI에다가 30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아까 포인터로 값을 바꿀 때 아스테리스크 PI에다 300, 그러니까 300 하면 I의 값도 바뀌었죠. 왜? PI가 현재 I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 아스테리스크 2개하고 더블 포인터 PPI는 뭐냐면은 PPI가 가리키고 있는 게 PI인데 PI가 가리키고 있는 I까지 접근해서 I의 값을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를 다시 출력하면은 30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PPI는 PI를 가리키고 있고 PI는 현재 I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테리스크 2개를 쓰고 30 이렇게 값을 바꿔줄 수 있다. 즉 PPI가, 그쵸? I까지 접근해서 값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하고 넘어가죠. 네, 값을 출력할 때는
그쵸? 이렇게 하면 돼요. 네. 30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더블 포인터의 특징. 그래서 더블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를 좀 해보죠, 연습 겸. 똑같이 int 더블 포인터 ppI는 null.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하나 또 추가할게요. index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얘는 3을 놓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서 asterisk pi pi는 누구 가르쳐요? 일단 처음에 i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ppI는 pi의 그쵸? 주소를 저장하는 더블 포인터 변수. 그래서 ppI는 pi 가리키고 pi는 i가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ppI에다가 5를 했으면 센트 역세션. 자, i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는 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printf. 자, 여기서 아스테리스크 pi는 뭐가 나올까요? 마찬가지로 5가 나옵니다. 그리고 ppi. 자, 이렇게 하면은 또 5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했으니 자, 이번엔 좀 머리 아프게 좀 바꿔볼게요. 아스테리스크 ppI가 누굴 가리키냐? 인덱스를 가리키게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ppI에다가 27255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퍼센트 역슬래시 n 하고 i를 출력하고요. 하고 인덱스를 출력해 볼게요. 자, 출력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i는 그대로 5가 나오고 인덱스 그쵸? 출력하니까 255 나왔어요. 왜요? pi는 i를 가리키고 i를 가리키고 있었고 ppI는 pi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스테리스크 하나를 쓰고 ppI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쵸? pi가 누구를 가리키게?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ppI를 더블 포인터로 255를 값을 이제 주니까 인덱스를 출력하니까 25가 나오는 거죠. i는 계속 아까 5로 바꾼 그대로 있었고, 이렇게 중간에 다른 걸 가리켜서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으면은 더블 포인터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17번째죠. 여기까지는 다 알았다 가정하고, 여기서 PPI 아스테리스크 하나 쓰고 PPI라는 거는 PPI가 가리키는 포인터, 즉 PI죠. 그렇죠? PPI가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왜? PPI는 아까 전에 했죠? PI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PPI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즉 PI가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더블 포인터를 써서 바꾼 거예요. 더블 포인터 변수죠, 어떻게 보면. 네, 변수를 사용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PI는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한 거고, 더블 포인터 변수 PPI로 값을 바꿔. 아스테리스크 2개 쓰면은, 그쵸? 얘는 그럼 더블 포인터 PPI는 인덱스에 접근해서 그 값을 2555로 바꾼 거예요. 제가 너무 숫자를 이상하게 했는데, 그랬을 때, 그쵸? 인덱스가 값이 2555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스테리스크 PPI로 출력해도 동일하게, 그쵸? i는 계속 5예요. 네. 자,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인터 변수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주소를 설정하고, 그쵸?
내가 가리켜 보고 그다음 값을 바꿔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블 포인터는 한 단계 더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긴 한데 더블 포인터 약간 갑질을 한다. 즉 더블 포인터가 앞에 있는 포인터와 그 앞에 있는 그 값에 대해서 그 일반 변수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블 포인터가 앞서 있는 그쵸? 주소를 그러니까 주소를 받친 포인터한테 너 얘 가르쳐, 너 얘 가르쳐. 약간 이런 모습을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더블 포인터를 아스테리스크를 2개 썼을 때랑 하나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타이핑을 하면서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하면 함수도 간단하겠죠. 자, 제가 함수를 선언을 할게요. int 샘플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int 더블 포인트로 받을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는 방식만 알면 돼요. 그래서 int i는 300을 주고, 그렇죠? int asterisk pi로 할게요. 얘는 널로 한 다음에 샘플이라는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int sample 그리고 int asterisk 더블 pp로 할게요. 그냥 네. 포인터 2개니까 p도 2개 할게요. 얘를 정의를 해야겠죠. int가 아니라 void로 할게요. 자, void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출력은 일단 i를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i를 출력할 건데 함수로 전달할 때 samp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서 pi의 주소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더블 포인터의 pp, 그쵸? 매개 변수로 받아서 여기를 아스테리스크 더블 포인터 pp는 300이 아니라 얘는 3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제가 이 부분을 놓쳤네요. pi를 i로, 그렇죠?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하면은 30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의 주소로, 그렇죠? 주소로 해서 전달해주고 더블 포인터로 받아서 값을 바꿔준다. 그러니까 즉 pp는 i에 접근해서 값을 바꾼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나중에 연결 리스트를 할 건데 아마 이거 다음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요번 영상 올릴 때 연결 리스트 하려고 했다가 더블 포인터가 좀 필요해서 요번 영상 올린 거거든요. 타입데프로 해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타입데프 struct node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게요. 노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노드라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할 건데 이거 이제 연결 리스트 할 때 뭐 헤드가 필요하고 테일이 필요하고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달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드에 더블 포인터 pp 노드라고 일단 예를 들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이 pp 노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당연히 여기선 노드의 주소로 전달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더블 포인터 pp 노드가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차이점을 잘 보세요. pp는 그쵸 i에 접근해서 값을 바꿨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에멀록 제 지난 동초 할당 했던 영상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드에 자 동적 할당이랑 자기 참조했던 거 제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에멀록하고 사이즈 오브 자 노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스테리스크 하나를 쓰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 노드죠. 그렇죠? 메인에 있는 이 노드. 이 노드는 현재 메모리는 스택 메모리입니다. 지역 변수죠. 메인 함수에 있는. 그죠? 포인터 지역 변수죠. 자, 그래서 스택 메모리에 있고 이 메모리가 에몰록. 즉 에몰록한 건 어디에 있어요? 흰 메모리에 있죠. 그래서 이 노드가 흰 메모리를 가리키는, 즉 다시 얘기하면 메인에 있는 노드 변수, 그쵸? 포인터 변수가 스택 메모리에 있는, 그쵸? 정확히는 그 변수가 흰 메모리에 있는 에몰록 한 동적 할당한 그 메모리를 가리키게끔 한 거예요. 이 더블 포인터를 사용해서. 제가 일단 구조체는 뭐 딱히 뭐 넣지 않았어요. 뭐 인트 그냥 인덱스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뭐 제가 이제 더블 포인터 설명드리려고 함수를 사용할 때, 나중에 연결 리스트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미리 설명드린 거고, 함수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연결 리스트 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 이상 했다. 네. 자, 연결 리스트 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기 참조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는 이해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PI랑 이 코드를 설명할게요. PI랑 노드, 그렇죠? 각각 포인터 변수를 주소로 보내서 더블 포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더블 포인터에서 PP는, 그렇죠? 더 PP는 여기 i의 값을 접근해서 값을 바꾼 거고, 이 PP 노드, 더블 포인터 PP 노드를 아스테리스크 하나를 쓰고 하면은 이 현재 메인에 있는 노드가, 그쵸? 노드가 흰 메모리를 가리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는 약간 그런 역할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PP 노드가, 그쵸? 구조체 메모리를 동적할당 거를, 그쵸? 흰 메모리인 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PP 노드가 직접 가리킨 게 아니라 PP 노드를 통해서 현재 메인 함수에 있는 노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스택 메모리에 있고, 이 더블 포인터, 이 PP 노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노드가, 그쵸? 이 에몰록한 거는 흰 메모리예요. 흰 메모리에 있는 이 크기만큼의 메모리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PP 노드를 통해서. 그래서 PP는 약간 좀 갑질하고 있다, 리모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아스테리스크 하나 쓰니까 PP 노드가 노드한테 너 얘 가리켜, 딱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블 포인터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중간에 막 여기 뭐 이제 변수 하나 더 선언해서 아스테리스크 하나 써서 다른 예로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더블 포인터의 역할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했을 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제가 전달했을 때는 값을 바꾸는 건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나중에는 아스테리스크 하나 썼을 때는 함수 안에 선언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걔가 누굴 가리키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 그렇죠? 더블 포인터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면은 연결 리스트 이해하는 거, 혹은 나중에라도 더블 포인터 이해했을 때는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해볼 거예요. 뭐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좀 짚고 넘어가죠. 일단 연결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좀 알 필요 있고, 그 다음에 구조체, 그 다음에 구조체도 제가 영상 올린 거 중에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좀 알 필요 있어요. 그리고 배열, 뭐 배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배열하고 좀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좀 배열도 알 필요 있다. 배열과 좀 약간 차이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뭐 이 정도면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포인터도 약간 더블 포인터, 오늘 이번 영상에서 더블 포인터를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물론 함수도 알아야겠죠. 함수도 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연결 리스트 배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지금 방금 적은 요소들은 알 필요 있다로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 리스트 해볼 건데, 자, 연결 리스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중 하나로서 각 노드가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노드가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기 참조 구조체를 그렇죠? 이거 영상 올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달리 크기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제 크기를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데 연결 리스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적 할당. 저 여기서 동적 할당을 안 썼네요. 네. 에멀로 이것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동적으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게 연결 리스트다. 자,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냐? 노드가 있고요. 그 노드는 아까 설명했죠? 네, 노드는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렇죠? 그리고 노드가 필요하고 헤드. 이건 영어 쓸게요. 네, 노드는 한글인데. 그리고 테일,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는 연결 리스트의 시작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이 세 개는 같은 자료형, 같은 구조체, 같은 자료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헤드는 연결 리스트의 시작, 그리고 테일은 연결 리스트의 끝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헤드와 테일로 하는데 테일의 역할이 또 끝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새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서 새 노드를 추가할 때마다 그걸 연결시켜주는 약간 중간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코드 타이핑하면서 알아가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배열과 연결 리스트 비교하면은, 자, 배열은 딱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작을 int 인덱스, 밸류로 할게요. 밸류하고 뭐 30 해서 크기를 딱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배열은 선언시 크기를 미리 정해야 되고, 이후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밸류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문법은 없지만 31 이렇게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를 정해놓고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 더 밸류에 뭐 언더바 세컨드 10개 더 선언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더 선언하면 선언했지 크기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배열의 모든 요소는 연속되죠. 그렇죠? 0번째부터 뭐 9번째까지 30개 하면은 0번째부터 29번째까지 그런 식으로 0번째부터 시작해서 접근하죠. 그리고 인덱스 접근, 아까 이제 0번째부터 29번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덱스를 통해 이미 접근이 가능하고 특정 요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뭐 그 배열은 일단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의 차이는 뭐냐? 연결 리스트와 배열 차이.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특징이 뭐예요? 연결 리스트는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서 크게 유동적이에요. 배열은 크기를 딱 정하고 시작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시작부터 딱 empty, 즉 빈 상태에서 시작해서 노드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으로 추가하면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동적 할당, 즉 에몰로그 사용하면 이게 메모리가 흰 메모리 잡힌다는 부분. 그렇죠? 이 배열과의 차이점은 비연속적이에요. 배열은 왜 0번째부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밸류 선언을 했지만 0번째부터 29번째까지 연속적이죠. 근데 연결 리스트는 비연속 메모리라고 해서 각 노드들이 메모리 임의의 위치에 저장돼요. 그래서 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보다는 우리가 포인터, 즉 헤드나 테일 혹은 다른 포인터를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 포인터들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노드들한테. 이 부분은 코드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열과 다르게 비연속적인 메모리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열은 뭐 밸류에 뭐 10번째, 11번째 이렇게 딱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연결 리스트는 헤드부터, 그렇죠? 헤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요소에 접근하려면 처음부터 탐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을 일단 헤드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탐색하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연결 리스트가 좋다? 배열이 좋다?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돼요.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배열은 빠른
접근이 필요하고 크기가 고정되어도 상관없을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배열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고, 연결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가 빈번하고 크기가 유동적인 상황이 그럴 때 필요할 때가 오겠죠. 크기가 유동적으로, 메모리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때가 오는데, 그때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배열이 좋다, 연결 리스트가 좋다, 뭐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배워두면은 어떤 상황에서 배열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연결 리스트를 쓰는지,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연결 리스트를 시작할 건데, 공부할 부분, 이 부분은 다 안다 가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인터, 구조체, 배열, 함수, 동적 할당 다 제 영상이 있으니까요. 네,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노드를 만들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일단 위에 주석들을 좀 지우고요. 타입 dep로 해서 스트럭트 언더바 노드 할게요. 자, 그리고 int 데이터, 그리고 자기 참조 구조체 스트럭트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넥스트, 그리고 얘 이름은 노드, 그렇죠? 그냥 노드로 할게요. 자, 그리고 먼저 이거 배열도 지우고요. 자, 구조체를 했으니 일단 기능을 좀 만들어 보죠. 함수를 먼저 첫 번째로는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력해주는, 프린트해주는 거죠. 네. 결과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삭제, 그렇죠? 연결 리스트를 삭제해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함수는 있지만,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해주는, 그렇죠? 추가해주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생성해서 뭐 중간이든 끝이든 앞이든 그거를 추가해주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넣게 되면 이걸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야겠죠.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총 4가지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시작할게요. 네,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길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 꼭 같이 많이 해보세요.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자, 그러면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void형으로 하고 create로 가죠. 네, create 노드, 그리고 노드에서 아스테리스크 2개, 네, 그리고 헤드, 그리고 노드에 아까 제 테일, 네, 테일을 연결 리스트 매개 변수로 보내주고, int 데이터 파트, 그렇죠? 이렇게 네, 3개를 넘겨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정의를 해야겠죠. 네. 넘겨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헤드는 널,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테일은 널, 그리고 create 노드를 해서 헤드, 그리고 테일,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보낼 거고 이제 더블 포인터로 이거를 제어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는 10 처음에 줄게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그냥 일단 처음 연결 리스트 처음이니까 정수값 하나만 받도록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create 노드, 이제 노드를 만들 때, 자,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동적 할당이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드렸고, 제가 지난 영상 동적 할당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드에 new 노드는 노드
아스테리스크 에멀록 노드 자료형이죠. 자료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사이즈는 에멀록 뒤에 사이즈죠. 그렇죠? 노드 크기만큼, 이 구조체 크기만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노드의 아스테리스크 뉴 노드, 자, 이 변수는 create 노드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이 지역 변수는 어느 메모리 할당되죠? 스택 메모리예요. 자, 그리고 여기 에멀록 한, 그쵸? 노드 크기만큼 동적 할당한 메모리는 힙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스택 메모리에 있는 뉴 노드라는, 그쵸? 뉴 노드가 힙 메모리에 있는 에멀록 동적 할당한 메모리를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코드가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적 할당에서 가리켰으니 이제 뉴 노드가 누굴 가리키고 있죠? 동적 할당한 메모리, 에멀록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거에 이제 데이터를 줄 겁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여기 크리에이트 노드에, 그쵸? 데이터, 이 값을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고, 처음에 우리가 10을 넣었으니까 이제 1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new 노드에 next. 자, 처음에 동적 할당에서 노드를 만들었을 때 next는 널로 일단 초기화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고 널로 초기화해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노드를 생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를 구성을 해볼 건데, 제가 아까 연결 리스트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다고 했죠? 노드가 필요하고 헤드와 테일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먼저 헤드. 자, 헤드의 역할은 뭐예요? 그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를 알려주는, 그게 헤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때 먼저, 그러니까 노드를, 연결 리스트를 처음 구성한다 생각하고 일단 코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예외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뭐냐? 헤드가 널일 경우, 즉 널일 경우는 연결 리스트에 뭔가 연결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연결 리스트를 구성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if에서 아스테리스크 헤드. 이 아스테리스크, 우리가 더블 포인터로 이제 헤드를 매개 변수를 받았는데, 아스테리스크 하나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를 쓰면은 이 헤드가 누구를 가리킬지, 그렇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제어할 수 있고요. 아스테리스크 하나 썼을 때. 그거는 제가 더블 포인터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영상을 보고 오신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널이면 이 헤드는 누구예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더블 포인터로 받았지만 아스테리스크 하나 쓰는 거는, 그렇죠? 여기 메인에 있는 이 헤드죠. 이걸 우리가 주소로 보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를? 헤드를 new, 우리가 생성한 노드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 헤드야 라고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테일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구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 생겼을 때 얘는 헤드가 될 수도 있고 테일도 될 수가 있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일단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테일도 뉴 노드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닐 경우, 자, else 아닐 경우 뭐예요? 기존에 연결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연결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면은 노드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붙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 순차적으로 붙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이라기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드가 처음에 헤드가 널이면은 연결 리스트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보면 헤드를 딱 지정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헤드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새로운 노드가 어떻게 해요? 계속 뒤에 붙으면서 그 노드가 다음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고 또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고, 그래서 각각 노드가 생성될 때마다 끝에 있는 노드, 즉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더블 포인터를 할 때는 약간 뭐랄까, 그 더블 포인터에서 가리키는 것에 대한 멤버로 접근할 때 약간 문법이 다른데 뭐냐면 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테일, 지금
테일이 항상 끝에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고 코드를 어떻게 보면 작성해 주면 되는데 테일의 넥스트. 자,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지 더블 포인터로 해서 가로를 쳐줘야지 그거에 넥스트, 내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멤버 넥스트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뉴 노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의 넥스트는 누구예요? 테일은 현재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끝에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게 처음 생성된 헤드가 가리킨 노드일 수도 있고, 두 번 노드가 두세 개 있어서 끝에 있는 노드를 항상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고, 테일이 현재 끝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테일의 넥스트는 뭐예요? 현재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 걔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테일은 뉴 노드 하는 거죠. 자, 이 코드가 이해되시면 어떻게 보면 노드 생성 부분은 끝났다고 봐도 돼요. 테일의 넥스트는 즉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새로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 거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뭐예요? 테일이 새로 생성된 노드를 가리킴으로써 새로 생성된 노드가 끝에 있다라고. 왜냐면 테일이 항상 끝에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연결 리스트는 그렇게 돼야 돼요. 헤드와 테일 역할이. 그래서 먼저는 뭐 해야 되냐?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새로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이 코드로서는 테일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테일이 끝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부분을 코드 한 줄 한 줄을 넣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론 제 영상에 지금 계속 그림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노드를 제가 이거를 이제 헤드 해가지고 17, 22, 33. 자, 크레이트 노드 해가지고 4개의 노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생성해주는 거 이제 했죠? 얘는 했고. 자, 이제 출력해주는 거 해볼게요. 이름은 간단합니다. 보이드 프린트 노드로 할게요. 프린트 노드. 그래서 얘는 노드의 아스테리스크 헤드로 해서 자, 여기 이렇게 함수를 이제 정의할게요. 그리고 여기 더블 포인터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포인터로 쓴 이유는 그냥 그 위치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노드의 변수 이름을 포인터 변수를 current 현재 cur node로 할게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드는 그렇죠? 여기 있는 헤드죠? 그렇죠? 그러면 current node가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인터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current node는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노드를 그쵸? 노드를 뭐 추가하거나 뭐 할 때 순차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 뭐냐? current 노드를 통해서 노드를 뭐 이따가 또 추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출력할 때도 그쵸? 데이터를 출력할 때도 헤드부터 접근해서 출력해야 된다. 그래서 while문을 쓰는데 언제까지? current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그쵸? 계속 순차적으로 가리키면서 알아내는 거죠. 널이 아닐 때까지. 널이는 건 뭐예요? 결국 끝이 그 연결 리스트의 끝이죠. 널이라는 건. 그리고 여기서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서 while문에서 current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이제 탐색 어쨌든 접근을 한다라고 보는데 프린트 간단하게 출력할게요. \n 한 다음에 current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하면 되겠죠. current 노드가 가리키고 있죠. 노드를 처음에 이제 current 노드는 지금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즉 헤드 부분에 있는 노드 첫 번째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current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데이터 출력한다. 커런트 노드 데이터 출력한 다음에 커런트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커런트 노드의 넥스트. 그쵸? 커런트 노드는 현재 누구예요? 현재 가리키고 있죠. 어떠한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커런트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려면은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 그쵸? 이게 그 코드죠.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는 그 다음 노드잖아요. 그쵸? 그 넥스트가 다음 노드를 어떻게 보면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쵸? 얘를 가리켜라 라는 코드가 되겠죠. 이 코드가. 자, 그렇게 하고 계속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rintf \n 할게요. 네, 이건 그냥 한 칸 더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고 밑에 공백을 한 칸 더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노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노드를 해서 메인에서 써봐야겠죠? 프린트 노드를 하는데 일반 포인터 변수로, 그쵸? 넘겨주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냥 헤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주소를 보내주려면 이렇게 돼. 더블 포인터 쓰려면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일반 포인터로 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름만 쓰면 된다. 이건 문법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해보죠. 한 개 실패가 떴는데, 네, 샵 include std lib.h. 이 에멀록 쓰기에서 이거 std lib.h 추가해야겠죠? 네, 이 부분 때문에 네, 에러가 났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또 에러가 나네요. 제가 여기서 print f, 그쵸? 오타를 냈네요. 실행을 해볼까요? 네. 하면은 17, 22, 23 잘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 리스트를 이제 노드 생성한 함수를 만들어서 출력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출력까지 해봤고 목표 이렇게 해주고, 자, 이번에는 삭제해주는 함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void delete node delete 노드고, 마찬가지로 그냥 포인터 변수 그냥 가리키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current 노드를 가지고, 그렇죠? 아까 프린트 했던 거랑 비슷하죠?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컬 노드는 헤드. 자, 현재 커런트 노드가 이제 헤드가 가리키고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while에서 커런트 노드가 언제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순차적으로 간다. 자,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울 때는 먼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걸 먼저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지울 거거든요. 그러면 커런트 노드는 이미 이 코드에서 헤드의 위치,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헤드를 먼저 바꿔줘요. 그래서 헤드에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넥스트. 그러니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쵸? 그 넥스트는 누구예요? 가리키고 있는 그 다음 노드죠. 넥스트가. 그래서 헤드가 걔를 가리키게끔, 즉 헤드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 코드죠. 이 코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옮겼으니까 프리가 동적 할당 때 제가 설명드렸죠. 동적 할당한 메모리 지울 때 free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현재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는 바뀌었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가 바뀌었으니까 누가 지워졌어요? 아까 int main에서 10 넣었죠? 얘가 지워진 거죠. 출력을 또 해볼게요. 네, 원래 이렇게 하긴 좀 웃기긴 한데, 네, 출력하면은 그쵸? 현재 노드를 다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커런트 노드를 다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로 바꿔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트 노드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메인에서 프린트 노드 한 다음에 딜리트 노드를 또 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역슬래시는 일단 여기다 넣고요. 네, 결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띄어쓰기 좀 넣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오타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출력을 제대로 안 했네요. 네, 데이터 이 printf가 아니라
네,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프린트 노드를 써야겠죠. 실수가 있었어요. 자, 프린트 노드를 해서 이제 커런트 노드를 그쵸? 바꿔주고 노드를 그쵸? 넘겨주면은 프린트 노드에서 이 커런트 노드로 넘겨주면은 얘가 이제 헤드로 커런트 노드 넘겨준 거를 여기서 이제 헤드로 잡고 어떻게 보면 다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10, 7, 22, 23 하고 10 지우고 나서 현재 헤드가 이제 7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 지우고 7 지우고 그 다음에 22 가리키고 있고 22 지우고 30 그 다음에 33 그 33은 또 지우고 나서 다 지워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트 노드도 해봤어요. 일단 프린트 노드 지우고요. 프린트 F를 또 쓴 게 좀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삭제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은 void insert node로 하고 노드에 더블 포인터 헤드를 그렇죠? 헤드를 넘겨줄 거고요. int 데이터 그리고 int 포지션. 포지션은 뭐냐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노드를 어떤 위치에 노드를 넣을 건지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매개 변수가 되겠네요. 포지션을 하고요. 그래서 인서트 노드에서 여기서 이제 노드를 먼저 생성을 먼저 할게요. 자, 생성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생성하는 노드, 크리에이트 노드에 있는 거를 또 하면 되겠죠? 뭐냐면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뉴 노드. 그래서 노드에 노드 자료형에 에멀록 사이즈 오브 노드가 되겠죠? 소드래. 네, 노드가 될 거고 그리고 뉴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는 매개 변수로 받은 데이터를 그쵸? 대입 연산해주고 그리고 뉴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넥스트는 네, 참 똑같아요. 크리에이트 노드 했을 땐 거랑 널로 해주면 노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주기 위해서는 위치를 알아야 될 그쵸? 포인터 변수 필요했죠? 위치를 알아야 될 포인터 변수 커런트 노드 아까 출력하거나 삭제할 때 했었죠? 그래서 얘를 헤드를 가리키겠고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코드가 이 코드죠. 네, 커런트 노드가 이 포인터 변수 얘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이 인서트 노드를 메인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프린트 노드 하고 엑셀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할게요. 그 인서트 노드 하는데 먼저 헤드 그쵸? 헤드의 주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100을 줄게요. 그 위치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2번째 그쵸? 두 번째에다 넣겠다. 두 번째 노드 위치에다 넣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 노드가 세 번째 노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거고 인서트 노드 여기 넣을게요. 그리고 자, 커런트 노드가 이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끔 해줬어요. 자, 그랬을 때 if 포지션. 자, 포지션은 그 위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포지션이 0이면 0번째가 첫 노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뉴 노드가 누굴 가리키게 하면 돼요?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면 되는 거죠. 그쵸? 그거에 넥스트가 그쵸?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 코드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코드는 그러면 누굴 가리키면 돼요? 뉴 노드 가리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리턴 보이드기 때문에 그냥 리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얘 함수 끝나도록. 그쵸? 0번째면 첫 번째 거 바꾸니까. 자, 그리고 이제 0번째가 아닌 그 다음부터 넣을 건데 일단 커런트 노드를 내가
바꿀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바꿀 위치에 전 노드를 가리켜야지 그 위치에 노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삽입할 위치에 이전 노드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포지션 마이너스 1을 코드를 넣어서 이전 노드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 이제 코드를 넣어보면 알 거예요. 네. 0 i는 포지션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넣으면 좀 웃기긴 한데 포문에다가 현재 커런트 노드 있잖아요. 그렇죠? 커런트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란 조건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번째까지 그리고 널이 아닐 때까지 이 두 조건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노드는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그죠? 다음 노드가 되겠죠. 계속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가리키게끔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게끔 하는 거죠. 근데 커런트 노드가 만약에 뭐면은 널이면 그렇죠? 널이면 안 되죠. 그때는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널이면은 여기서 printf out of bounds bounds인가요? 네.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리턴을 바로 해주면 좋지만 우리 만약 위에 생성된 여기 new node 에몰록 한 거 있잖아요. 얘 그쵸? 잘못 입력했으니까 프리 해줘야겠죠. new node 메모리를 해제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new node가 가리키고 있는 next 아까 전에 메인에서 2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커런트 노드는 지금 여기까지 제 포문에서 순차적으로 잘 알았다면 첫 번째를 어떻게 보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라고 하기보다는 1번째가 맞겠죠. 네. 그래서 현재 1번째를 가리키고 있고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를 가리키면 되겠죠. 그쵸? 제 옆에 그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커런트 노드의 넥스트. 자, 커런트 노드의 넥스트는 그쵸? 누굴 가리키게 하면 돼요?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를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거는 그림 그리고 코드 넣고 그림 그리고 하면서 결과값 printf 써서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 노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노드를 이제 코드 메인에 넣어봤으니까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노드를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인서트 노드 한 다음에 프린트 노드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17, 22, 33 해서 17 2번째니까 0, 1, 2 100에 0, 1, 2번째 100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2, 23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 할 건데 지난 영상에서 제 연결 리스트를 다루긴 했어요. 근데 좀 뭐랄까 약간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다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면 거창할 수 있지만 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부르기엔 좀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통해서 학생 정보, 뭐 사람 정보를 이제 입력하고 등록하는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과 다르게 좀 뭐랄까 메뉴를 좀 구성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노드 생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 생성을 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연결 리스트를 출력을 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를 연결 리스트를 네 번째 기능을 삭제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1, 2, 3, 4번을 다 하고 나서 뭐 할 거냐? 노드를 삽입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노드를 삭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 삭제면 전체를 다 삭제했는데 노드 삭제, 내가 선택한 혹은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그렇죠? 그 노드만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각각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고 이번 영상은 좀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같이 해보시면 연결 리스트 할 때 도움은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결 리스트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문자열 함수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지난 영상과 다르게 헤드랑 테일 그렇죠? 연결 리스트의 헤드를 가리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꼬리 부분, 끝 부분을 가리키는 테일 그거를 구조체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지난 영상과는 뭔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부분을 그렇죠?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연결 리스트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노드 생성을 먼저 할게요. 그 전 메뉴 구성부터 할게요. 네, 메뉴로 하고 먼저 함수 이름은 int 메뉴로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아래다가 만들죠. 네, 정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를 하기 전에 약간 꾸며주듯이 해볼게요. 별을 쓱게 그리고요. 역슬래시 n을 해줍니다. 그리고 printf 메뉴를 선택하세요 하고 역슬래시 n.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기능들이 메뉴가 되는 거죠. 연결 리스트 생성 하고 역슬래시 n 자 해주고 printf 두 번째 연결 리스트 삭제 뭐 이러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3번째는 연결 리스트 출력 역슬래시 n 해주고 printf 네 번째는 노드 삽입이 되겠죠. 자, 삽입 추가로 할게요. 그냥 네 역슬래시 n 5번 노드 삭제 가가 빠졌고요. 역슬래시 n 자 이렇게 하고 별을 이거 윗줄을 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F 위에다가 역슬래시 n 하나씩 더 넣어줄게요. 네. 좀 구분되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printf 선택하세요라고 땡땡 할게요. 그리고 scanf를 하는데 네 여기서 메뉴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int choice로 할게요. choice choice는 0 그리고 scanf 언더바 s 정수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초이스를 받고요. 그리고 개차 쓰는 이유는 제가 문자열 하면서도 getS 쓰고 뭐 scanf 같이 쓰면서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입력 버퍼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return choice choic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함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 구성을 좀 해보죠. 메뉴 통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while문에서 계속 무한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정수 변수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int 메뉴에 choice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0으로 초기해 줄게요. 스위치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뉴 초이스가 들어가서 케이스 1 그죠? 브레이크 일단 케이스 4까지만 만들어 놓을게요. 브레이크 케이스 3 브레이크 케이스 4 브레이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메뉴 초이스는 메뉴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에서 받아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메인 함수 이 안에 이제 기능들을 이제 함수로 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드 생성부터 해보죠. 그러니까 노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체 먼저 만들어야겠죠. 네, 타입 데프 스트럭트 스튜던트 student 하고 스튜던트 하고 캐릭터 네임 이름만 일단 이름하고 나이만 넣을게요. 그리고 자기 참조 구조체 스트럭트 아이고 이 자동 완성이 좀 이럴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자동 완성을 해버리니까 넥스트를 만들었죠. 이제 헤드랑 테일을 구조체로 묶어줄게요. 타입 데프 스트럭트 이름은 링크로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스튜던트의 아스테리스크 포인터 변수죠. 네, 헤드랑 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물이 조금씩 이제 채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노드를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함수 이름은 자, 지난번에 좀 약간 달라요. 이번엔 포인터 연습도 할 겸 다양한 방법을 좀 해볼 거예요. student 더블 포인터는 지난번 영상에서 했었죠. 함수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함수 이름 앞에 이렇게 자료용 인트나 보이드나 캐릭터 이런 건 써봤지만 그렇죠, 구조체 이 자료용으로 리턴할 건데 여기 앞에 아스테리스크가 붙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가리키고 뭘 반환하는지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제 노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노드를 생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구성은 노드가 있어야지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스튜던트 아스테리스크 뉴 노드는 누굴 가리켜요? 스튜던트의 에멀로 그리고 사이즈 오브 그 크기만큼 뭐만큼? 스튜던트 크기만큼 동적 할당해라. 아, 에멀록 하기 전에 그쵸? 여기 없네요. 네, 샵 include 에멀록 쓰기 위해선 stdlib.h가 필요하고, 일단 문자열 함수도 좀 다양하게 쓸 거라서 다양하기보단 좀 새로운 문자열 함수를 몇 개, 한 개, 두 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string.h도 넣을게요. string.h 헤더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제 노드를 이제 생성할 건데, 일단 뉴 노드, 자, 동적 할당했어요. 근데 얘가 동적 할당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예외 처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 노드가 뭐냐면 널이면, 그쵸? 널이면 printf 메모리 할당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줄 필요 있어요. 자, 그래서 예외 처리 해주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이 잘 됐어. 그러면은 printf 학생 이름 입력 해서 땡땡 하고, 이제 여기서 학생 나이부터 입력할게요. 나이 입력 scanf 언더바 s %d 한 다음에 new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쵸? 메모리죠. 그 메모리에 age, 네, 나이죠. 이 age 위에 이거 구조체 여기 age 이거죠. 네, 이 멤버. 자, 근데 age의 주소를 통해서 정수값을 입력받아야겠죠. 네, 뭐 새삼스럽게 뭐 스캔F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캔F 끝나고 개차, 그렇죠? 입력 버퍼 삭제. 개차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열 설명드리면서, 그렇죠? 설명드렸어요. 문자열 함수 그 영상 그 이후 버전부터 스캔F 쓰고 항상 개차 쓰는 거, 입력 버퍼 삭제를 위해서 쓴다. 뭐 또 설명드리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 이름 입력할 건데 좀 다릅니다. 학생 이름 입력. 지난 영상까지는 제가 getS를 계속 썼잖아요. 이번에는 get
s라는 함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인자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뭘 할 거냐? 첫 번째는 버퍼, 그러니까 new 어디다 입력할 건지라는 거죠. new 노드의 name, 그렇죠? 여기다 할 건데 크기는 얼만큼 잡을 거냐? size of. getS는 그냥 문자열 주소만 넘기면 되는데 fgetS는 좀 불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귀찮죠. 근데 이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거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으신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new 노드의 name 크기만큼 입력을 받겠다. 그리고 stdin 입력이다 라는 stdin 스탠다드 인풋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fgetS를 이제 사용할 건데, 자, getS는 표준 입력, 그러니까 계획 문자를 만날 때까지 문자를 읽고요. 계획 문자는 널 문자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getS 자체가 자동적으로 문자의 끝에 널 문자로 해줘요. 그리고 fgetS는 계획 문자도 포함해서 읽고 마지막에는 널 문자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계획 문자도 포함해서 읽으면서 끝에는 널 문자. 그러면 그냥 getS를 사용해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fgetS 사용하냐?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getS는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열을 이제 몇 개를 선언하고 입력을 하는데 이게 더 문자열을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더 크게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C 언어를 좀 깊이 공부하시면 알 텐데 C 언어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이제 표준 C11이라는 표준에서는 삭제되어 걸로 나오는데, 그건 한번 C 언어 깊이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getS를 썼는데 이제는 fgetS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기 위해선. 그리고 fgetS는 지금 반면에 이제 fgetS는 버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서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크기만큼 입력 받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딱 설명하고 나면은 그러면 널 문자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널 문자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strcspn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문자열에서 이제 제공하는 문자열 기능.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인자에 뭐가 들어가냐? new 노드의 name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에는 \n을 넣을 거예요. 즉 뭐냐? 이 new 노드의 name 제가 입력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 문자열에서 \n을 몇 번째 있는지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strcspn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new 노드의 노드 가리키는 name 배열이죠. 자, 이렇게 배열 안에다가 제가 strcspn을 하면은 그 name의 몇 번째 \n이 있는 인덱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쵸? 지금 배열에 이 번째가 되는 거죠. 그쵸? strcspn 다시 설명드리면은 앞에 파라미터에 해당 문자열 넣고 뒤에 제가 \n을 넣었어요. 계행. 그러니까 계행이 있는 그 위치 인덱스를 찾아서 리턴해주면 여기가 12번째가 될 수도 있고 13번째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여기 되겠죠? 그 위치에다가 제가 \0 작은 따옴표로 할게요. 자, 널 문자를 그쵸? 넣으라는 거예요. 계행 문자 위치에다가. 이해되셨나요? fgetS가 계행도 하고 널 문자도 가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어떠한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단어 \n 그리고 널 문자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계행 위치에다가 널 문자를 넣어줘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strcspn이라는 함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노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다 입력했고 뭘 하면 돼요? new 노드의 next는 널. 자, 이렇게 하면 노드가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return new node. 자, 여기서 return new node. 자, 여기 return new node를 하는데 이 new node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동적 할당 흰 메모리에 있는 동적 할당한 메모리, 그쵸?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주소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 코드가. 그래서 아스테리스크를 안 붙입니다.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배울 때 사람들이 혼동하시는 게 아스테리스크 빼야 돼, 넣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텐데,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넘겨줄 때, 혹은 뭐 리턴할 때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리턴할 때 이렇게 넘겨준다. 이거는 결국 많이 사용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환했을 때, 그리고 포인터 변수 반환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반환했을 때 뉴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여기에 메인 함수에서도 선언을 해야겠죠? 뭐를? 스튜던트의 아스테리스크 스튜던트. 그 다음에 링크는 그냥 포인터 변수 아닌 채로 넘길게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제 케이스 1, 이제 노드를 생성해야겠죠? 뭐를? 스튜던트는 create node.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스튜던트, 이 포인터 변수죠? 메인에 있는 이 변수가 누굴 가리켜요? 아까 여기 뉴 노드를 반환했을 때 뉴 노드는 누굴 가리키죠? 흰 메모리에 있는 동적 할당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나 얘 가리키고 있어, 너도 얘 가리켜 라는 게 케이스 1에 있는 이 코드예요. 노드 생성하면서, 그렇죠? 스튜던트가 포인터 변수죠. 이거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int i 하고 int asterisk pi라고 했을 때 i에다가 10을 넣고 pi에다가, 그쵸? i의 주소를 가리키잖아요. 그쵸? 이런 모양새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i가 i의 주소를 가리키는. 그래서 스튜던트가 아까 여기 있는 리턴한 뉴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그쵸? 가리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코드가. 자, 그 다음에 할당을 이제 노드를 생성했으니 스튜던트가 널이 아닐 경우에 이제 연결 리스트를 구성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함수 이름은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함수 이름은 void로 해서 make link로 할까요? 네, 연결 리스트 구성이니까 뭐 이름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겨줄 때는 스튜던트의 아스테리스크 뉴 노드, 그리고 링크에 이번에는, 그렇죠? 포인터 변수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넘겨줄 때 이제 주소로 넘겨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make link 이름을 linked list, 네, 노드를 만들고, 네, 리스트를 구성한다, 연결 리스트를 만든다. 네,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이름 짓는 것도 좀 나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함수를 만들죠. 자, 여기서 if 뭐 할 거냐? 자, 지난번이랑 동일해요. 헤드가 링크 약간 다르죠? 그제 구조체로 묶었으니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게, 그렇죠? 널이면은 그럼 노드가 연결 리스트가 구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크의 헤드는 누구 가리켜요? 뉴 노드를 가리키고, 테일도 마찬가지죠. 연결 리스트 구성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헤드랑 테일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끔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예요? 뭐 기존의 연결 리스트가 노드가 하나가 됐든 두가 됐든 구성이 된 상태예요. 연결 리스트가 테일은 지금 누구 가리키고 있고 헤드도 지금 누구 가리키고 있고.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 특성상 뒤에 이제 노드가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뒤에 붙겠죠. 그럼 이건 연결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뒤에 붙을 때 그러면 링크, 예? 테일, 그죠? 근데 테일을 먼저 하기보단 자 테일이 현재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뭐 이게 노드가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끝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끝 노드가 현재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끝 노드는 항상 뒤에 널이에요. 우리 연결 리스트 노드 만들 때마다 항상 끝은 널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붙여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면 얘의 넥스트를 연결 리스트, 그렇죠? 넥스트를 널로 해줘야겠죠. 이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링크에 테일, 그러니까 테일의 넥스트, 그러니까 테일이 현재 가리키는 노드의 넥스트가 널이 아니라 뉴 죄송합니다. 널이 아니라 뉴 노드겠죠. 네, 테일은 현재 끝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의 넥스트는 널이죠. 그러면은 새로운 노드가 왔을 때 테일의 현재 넥스트가 널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일은 뉴 노드를 가리켜야겠죠. 그렇죠? 이 코드예요. 이거 그림 그리면서 꼭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make linked list를 여기다가 넣는데, 자 전달할 때, 자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냥 포인터 변수 스튜던트 이름만 쓰면 돼요. 네, 이름을 쓰고 포인터 스튜던트 자체가 포인터 변수니까, 그리고 링크는 포인터 변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링크 주소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일단 출력을 해볼 텐데, 우리가 출력을 몇 번으로 했죠? 3번으로 했죠? 그러면 함수를 void print list로 할게요. 그리고 넘겨줄 때는 링크만 넘겨줄게요. 헤드랑 테일만 넘겨주면은 네,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리스트를 함수를 밑에서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생성하고 한번 출력해 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스튜던트의 current라는 포인터 변수, 얘는 이제 현재 노드를, 그렇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current가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부터 가리키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링크의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너도 current도 가리켜라. 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외 처리예요. 예외 처리 중요하니까 꼭 넣어주세요. 근데 널이면은 학생 정보가 없습니다. 학생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노드 생성도 안 됐고. 자, 그렇게 하고 리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는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탐색을 해야 돼요. 뭐냐? 커런트가 지금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거를 널이 아닐 때까지, CRU라고 했네. C 커런트 R 널이 아닐 때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printf 역슬시 n을 좀 넣어서 좀 구분하게끔 해주고요. 학생 이름 %s 되겠죠? 그래서 역슬시 n 하고 current 현재 이름에 있죠?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이름, 얘도 학생 나이 땡땡, 그리고 %d죠. 네, 그리고 CUR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age 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탐색할 거기 때문에 넘겨줘야 돼요. 뭐를? 커런트가 그렇죠? 현재 커런트가 가리키는 노드가 다음 노드, 커런트가 가지고 있는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끔 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면서 해보세요. 연결 리스트는 진짜 그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코드 짜면서.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리스트 함수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헤드랑 널 있잖아요. 얘를 초기화를 안 해줬어요.
뭘로 초기화를 안 해줬냐? 널로 초기화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엄한 데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헤드가 널이면은 이걸 해야 돼요 처음에. 근데 널이 아닌 거죠. 메이크 링크드 리스트 이거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겨요. 운 좋으면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헤드랑 테일을 좀 초기화를 해줄게요. 함수 이름은 void init 링크로 할게요. 그리고 링크에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이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널로 초기화하는 거, 포인터 변수는 널로 초기화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해요. 그냥 링크에 헤드는 널이고요. 링크에 테일은 널인 거. 네. 네, 출력하기 전에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기 y문 들어가기 전에 init 링크에서 링크의 주소로 보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초기화가 되겠죠? 네, 이렇게 초기화가 될 겁니다. 이제 실행을 하고 생성 나이 12살에 철수 그리고 또 생성 21살에 영희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했을 때 철수랑 영희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이제 엄한 데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데 가리킬 수도 있다라기보다 엄한 데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번 이제 문법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이상한 것도 맞죠. 포인터 변수를 항상 널로 초기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init 링크까지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이제 연결 리스트 구성하고 출력까지 잘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메이크 링크드 리스트 구성까지 해봤죠? 2번 메뉴가 구성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고 일단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출력했으니까 이제 삭제를 만들 거예요. 2번 메뉴를 삭제로 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삭제할 때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딜리트죠. void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딜리트 리스트 얘도 마찬가지로 헤드만 알려주면 돼요. 나머지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워주면 되는데 얘는 프린트 밑에다 놓을게요. 왜냐하면 프린트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복사를 좀 할게요. 네. 먼저 커런트, 그렇죠? 커런트가 헤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출력했던 거랑 예외 처리 해줘야겠죠. 왜? 없으면은 학생 정보 없다고, 그렇죠? 노드가 생성이 안 됐으면은 학생 정보가 없다고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똑같네요. 네. 커런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하는데 메모리 해제해 줘야 돼요. 근데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부터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링크에 헤드를 프리를 하면 안 돼요. 헤드는 계속 있으면서 계속 옮겨줘야 돼요. 헤드는 연결 리스트의 첫 시작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드를 지우더라도 얘가 첫 시작이라고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헤드를 무조건, 그러니까 리스트 삭제할 때 헤드를 무조건 옮겨놓고 삭제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는 링크의 헤드, 즉 현재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넥스트를 가리키게끔 하는 게 지금 작성하는 코드죠. 이해되셨죠? 또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커런트 CUR을 그냥 커런트로 할게요.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건 전에 헤드가 과거의 헤드였던 거죠. 근데 커런트는 계속 가리키고 있죠. 걔를 프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저 헤드가 앞부 그 앞 노드를 가리키게 됐고, 그 다음에 전 노드는 삭제를 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커런트를 또 옮겨줘야 돼요. 뭐를? 헤드로.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제일 앞 노드니까 링크의 헤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삭제를 한다. 그 다음에 이 Y문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Y문이 끝났을 때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도 없고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도 없고 커런트는 뭐 포인터 변수 일반 지역 변수니까. 근데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뭐냐? 링크의 헤드를, 왜냐면 이거를 해줘야지 또 노드가 생성되면은 헤드가 또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헤드와 테일을 널로 이렇게 가리켜 놔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딜리트 리스트를 아까 몇 번이었죠? 2번에 하고 링크를 이렇게 주소로 넘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고, 자, 생성을 해볼게요. 12살에 철수, 자, 생성 14살에 진수. 자, 그래서 출력을 하고 철수와 진수 출력이 됐어요. 자, 삭제를 누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떠요. 뭐 프린트F 넣어서 이제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학생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 리스트 생성과 삭제와 출력까지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게 지난 영상에 했던 어떻게 보면 흐름이죠. 네, 지난 영상은 또 여기까지 했죠. 삭제까지만 하고 뭐 출력도 이렇게 메뉴로 주지는 않았죠. 그냥 한 줄 한 줄 생성하면서 출력되는 거 보여드렸죠. 자, 이번에는 노드를 삽입하는 걸 해볼 거예요. 노드 삽입을 할 건데 함수 이름은 void insert 노드로 할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포인터 변수 student. 스튜던트로 안 하고,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을 노드로, 뉴 노드로 할게요. 네, 새로운 노드를 어떻게 보면 삽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링크에 아스테리스크 링크, 또 포인터 변수 주소로 넘겨줘서, 그러니까 인서트 노드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노드를 뒤에다가 추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추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보죠. 네. 네. 그래서 인서트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int 인덱스는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드를 0번째부터 접근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덱스예요. 몇 번째부터 뭐 추가하겠습니까 해서 0번째부터 입력을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우리 배열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student current null, current는 링크에 헤드. 일단 current를 헤드랑, 그죠? 헤드가 가리킨 거 가리켜 놓고 시작하는 거죠. 몇 번째에 추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0번째가 될 수도 있고 뭐 끝이 될 수도 있고 1번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0번째부터 그리고 scanf 언더바이스 d 인덱스 하고 개차는 항상 넣어줘야 된다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연결 리스트가 이제 없을 때예요. 항상 예초에 생각해야 돼요. 링크에 헤드가 널이면 연결 리스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 하고 함수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추가해야겠죠. 근데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포문을 이렇게 쓸게요. 조건도 비슷하게 해서 이제 인덱스 마이너스 1번째, 그러니까 전 노드를, 그렇죠?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 전 노드를 가리켜야 돼요. 누가? 커런트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거고, 그림 그리면서 설명 드려보세요. 설명도 듣고 그림 그리면서 코드도 타이핑 해보시고. 연결 리스트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언제까지 내가 위치, 그쵸? 그 위치 마이너스 1번째까지 계속 커런트가 다음 노드 계속 가리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코드죠. 자, 그런데 뭘 해야 되냐? 가리키고 나서죠. 어떻게 보면 이 포문이 끝났을 때는 가리키고 나서 이제 배치를 시켜야 돼요. 뭐를? 먼저 뉴노드의 넥스트죠. 넥스트가 아이고 에이지가 아니라 넥스트가 누굴 가리켜야 돼요? 위치하고 싶은, 그렇죠? 0번째, 1번째, 2번째. 난 2번째에 넣고 싶어. 그러면 실제 2번째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현재 새로 생성된 노드는 그 넥스트를 그 노드로, 그래서 커런트의 넥스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가 누굴 가리켜야 되냐? 그렇죠? 이 코드죠? 누굴 가리켜요? 커런트는 제가 커런트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번째에 있어요. 그쵸? 그거에 커런트가 가리키는 노드의 다음 노드, 그 다음 노드가 뉴 노드가 들어갈 위치예요. 그래서 뉴 노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리키고, 그 다음에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넥스트가 뉴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코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 확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 노드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여기다가 인서트 노드, 자, 이 함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스튜던트랑 링크를 하는데, 링크가 주소인데 하기 전에 뭐 해줘야 돼요? 크리에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크리에이트 노드를 해주고, 만약에 스튜던트가 널이 아니면 인서트 노드를 해줘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노드 삽입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죠? 브레이크 넣어주고 노드를 이제 선택한 노드를 삭제를 할 건데, 여기다가 예외 처리 하나만 더 넣어주죠. 여기다가 default 디폴트를 넣어서 여기는 이제 메뉴를 잘못 선택했을 때를 다시 선택하세요 하고 /n을 코드 잠깐 넣어줄게요. 디폴트 그리고 브레이크.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노드 삭제 함수를 만들 거예요. 선택 노드 삭제 기능도 이제 해볼 건데, 연결 리스트 삭제도 해봤고 노드 삽입도 해봤고, 이제 노드 삭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영상이 길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함수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delete 노드로 할게요. 그리고 delete 노드는 그냥 위치만 알려주면 되니까 링크만 보내주고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delete 노드를 이제 할 건데, 먼저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이랑 똑같은, 그쵸? 노드를 삭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이름 name 20 정도 정해주고, 스튜던트 커런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링크가 가리키고 있는 헤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선택한 노드를 삭제할 때는 또 하나의 준비물이 필요해요. 커런트 말고 커런트 전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중간에 있는 거 삭제하면은
내가 중간에 있는 거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커런트가 그 중간에 있는 거 가리키는 그 노드를 삭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도 필요해요. 그래서 ent 해서 아스테리스크 p earlyv라는 함수도 포인터 변수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노드는 계속 현재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p earlyv는 그 전 노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printf 어떤 학생 삭제할 학생 이름 입력하고 땡땡 이력이 아니라 입력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거 fgetS 또 써보는 거죠. 그래서 name이고 size of name 만큼 그리고 stdin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입력이에요. 스탠다드 인풋.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이 뭐죠? fgetS 쓰니까 계행을 걸러줘야겠죠. str cs pn 그리고 name인데 name이라는 배열 그렇죠? 주소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널 문자에 인덱스를 알려줘 이 말이죠. 거기를 인덱스 그래서 name의 인덱스 번째에다가 널 문자로 해줘 라는 코드가 이 코드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해야 되는데 얘는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커런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할 거냐? 일단 맨 밑에라기보다 여기 밑에다가 free 하고 커런트를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노드를 삭제하고 이제 끝내는 거 먼저 넣고 뭐 할 거냐? 일단 문장을 비교를 해야겠죠. if str cmp 문자 함수 이때 쓰는 거예요. name하고 current의 name을 비교했을 때 걔가 같냐? 0이죠. str cmp 그렇죠? 같을 때 삭제를 해라.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딱 0번째를 지운다라고 자 헤드를 지운다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0번째를 지운다. 아까 전에 했던 뭐 그렇죠? 처음에 삭제하는 거 그거를 이제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PREV가 널이면 자 얘는 뭐예요? PREV가 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커런트는 헤드로 했지만 PREV는 헤드를 가리키면 안 되겠죠. 얘는 그 전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PREV가 널이라는 건 뭐예요? 맨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쵸? 이런 조건도 넣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의 헤드 그쵸? 링크의 헤드 즉 헤드가 누굴 가리키게 할 거냐? 커런트의 넥스트 됐잖아요. 그렇죠? 뭐 커런트의 넥스트가 될 수도 있고 헤드의 넥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를 가리키게끔 할 겁니다. 가리킨 다음에 if 커런트 즉 만약에 가리켰는데 커런트가 널이다 라고 하면은 노드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연결 리스트가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때는 링크의 테일을 널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제가 그거 좀 오타를 또 했네요. 커런트의 넥스트 그렇죠? 이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헤드를 정해놓고 헤드가 커런트의 넥스트 딱 밀어놓고 그리고 프리하면 되는데 얘가 커런트의 넥스트가 만약에 널이다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하면은 테일도 널 해주고 커런트만 지워주면 어떻게 보면 노드는 다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닐 경우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약간 본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str-cmp 하고 0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줘요. 삭제해주는 else는 아직 안 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노드 삭제할 때 첫 번째 노드 삭제할 때랑 첫 번째 노드가 연결 리스트가
노드가 하나밖에 없을 때를 한 게 이제 이 부분이죠. 근데 strcmp가 0이면은 같을 때는 그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닐 때 경우를 생각하면 아닐 때 p 얼리브 그렇죠? 얘를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커런트의 넥스트 이제 옆으로 빼는 거예요. 커런트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닐 경우에는 과거 노드는 이제 그렇죠? 과거 노드래 과거 PREV는 그렇죠? 커런트가 가리키는 거 가리키고 커런트는 앞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줄이고 그리고 0일 때 삭제하는 거니까 자, 코드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에 있는 걸 삭제하는 거죠. 네, 중간에 있는 거 삭제할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중간에 있으면 p 얼리브의 넥스트 걔가 누굴 가리키게끔 해요? 커런트의 넥스트를 가리키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커런트의 넥스트가 널일 경우 그쵸 현재 노드 넥스트가 널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테일인 상태잖아요. 맞죠? 그럼 끝에 있는 노드를 지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테일을 누구로 결정하면 돼요? p 얼리브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뭐 프린트F 여기다가 널이 끝나고 나서 유보자 하는 지울 학생이 없습니다. 약간 이거 그냥 데코처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0일 때 다시 문자와 비교해서 0일 때 같으면 이제 지우는데 지울 때 조건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죠. 맨 앞에 있는 노드를 지울 거냐? 맨 앞에 있는 노드를 지우는데 그게 노드가 연결 리스트에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 건 없을 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걸 지우는데 근데 중간에 있는 걸 지우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걸 지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 되게 많죠.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노드도 추가하죠. 네, 추가해서 5번째죠. 노드 삭제.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다 복사해버렸네. 링크의 주소를 그렇죠? 주면 되겠죠. 전달하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자 테스트를 하는데 먼저 연결 리스트 생성 나이는 13살의 철수 항상 철수는 고정이에요. 자 출력하면 철수만 나오겠죠. 자 생성 12살의 영희 그만 철수 뒤에 영희가 이렇게 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생성 나이는 11살의 지훈 자 출력 그쵸? 자 생성 14살의 정훈 자 출력 하면은 철수 영희 지훈 정훈이에요. 자 여기서 노드를 또 추가해 볼게요. 영희랑 지훈이 사이에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훈이 자리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 추가 4 학생 나이 10살 이름은 지희 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지훈이가 2번째죠. 설수가 0번째 영희가 1번째 지훈이 2번째니까 그래서 지훈 2번째 그래서 출력하면은 그렇죠? 지희가 2번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해볼게요. 자 지훈이를 삭제해 볼게요. 지훈 자 뭐 아무것도 안 났어요. 이제 출력했을 때 그쵸? 철수 영희 지희 정훈 이제 지훈이는 이제 삭제됐고 그럼 또 삭제해 볼까요? 이번에는 영희를 삭제하고 출력하면은 철수 지희 정훈이가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는 제가 계속 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셔라. 네, 그림 그리면서 이거 가리키고 저거 가리키고 노드를 직접 그리면서 얘가 이거 누굴 가리키고 얘 넥스트. 그래서 커런트가
누굴 가리키는 상태에서 걔 넥스트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 노드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연결 리스트,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연결 리스트 했지만 새로운 문자 함수도 해봤고 또 새로운 기능도 만들어봤죠. 노드 이제 중간에 삽입하는 것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네, 연결 리스트 이렇게 하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